야, 진짜 좀 느껴지니, 문찬아? 회전방향 극단적으로 짧은 거? 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핸들 돌렸는데 이게 턴이 돼요. 지금 이 코스의 이 공간이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손입니다. 내년에 출시할 바로 BYD의 C를 타기 위해 중국까지 날아왔는데요. 이 BYD의 C 과연 어떤 차인지, 유럽에서 올해차 후보까지 올랐던 차량이고, 우리나라에 출시하게 된다면 중형 세단 형태의 차는 경쟁 모델이 많이 없기는 해요. 그나마 경쟁 모델을 뽑는다면은 모델 3와 아이오닉 6 정도가 이 BYD C과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가격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이 BYD C는 과연 얼마에 출시하게 될까?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는데 가격만 괜찮게 나온다면은 아마 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이 BYD C이 두 가지 모델이 우리나라에 출시할 것 같아요. 하나는 싱글 모터, 후륜 구동의 싱글 모터로 나올 것 같고, 듀얼 모터로 해가지고 두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0에서 300마력 정도의 후륜 구동,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69k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400 중반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대박인 거는 듀얼 모터예요.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능 거리는 조금 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500마력 이상의 제로 100이 3초대이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야, 놀랍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약간 좀 불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그 정도 출력이 나와? 뻥마력 아니야? 뻥 스펙 아니야? 라는 반응들이 있지만 유럽에서도 꽤 반응이 나쁘지 않고, 일단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BYD CL 자체가 이름이 그 바다표범이라는 말이거든요. 되게 유려하고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예쁘잖아요. 요거 테슬라 모델 3랑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한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휀다의 볼륨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포인트들도 굉장히 예쁜 것 같고, 요게 또 보시면 그냥 문양이 아니라 이렇게 LED 등처럼, 앰비언트 무드등처럼 불빛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디테일적으로도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잡이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팝업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엔진룸을 한번 열어볼까요? 유압식으로 엔진룸이 열리고요. 앞쪽에 조그만하게 트렁크 공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차가 되게 테슬라 모델 3랑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결국 이 차의 가격이 중요하겠죠. 아직 정확한 스펙과 가격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국내에 있는 딜러사와 코리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약간 나오는 말로는 정말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혹할 만한 가격에 출시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나 멕시코 같은 진짜 실제로 차가 판매되는 데서 대략적인 가격은 한 6천만 원대에 출시를 하고 있대요. 근데 중국 현지 내에서는 트림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2천 후반에서 4천 후반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1,000만 원 이상 더 저렴한 거예요. 그럼 가격적으로 괜찮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듀얼 모터의 풀옵션, 그러니까 500마력이 넘는 스펙으로 5천 초반에 나온다면은 꽤 괜찮은 금액이 아닐까. 그리고 싱글 모터 200, 300마력대의 싱글 모터 후륜 구동 기준으로 3천에서 4천만 원만 나와준다면 가격적으로는 괜찮겠죠.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보조금이 있잖아요. 전기차면 보조금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 BYD의 CL 같은 경우에는 일단 LFP 배터리예요.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에 LFP 배터리 들어가면 보조금을 좀 적게 주잖아요. 아마 보조금은 좀 적게 받기 때문에 출시 가격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비율적으로는 꽤 괜찮죠. 요 테일램프 같은 이 디자인의 디테일들도 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렁크 여는 버튼은 요 밑에 있네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세단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패스트백이라고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세단 형태로 되어 있어서 트렁크의 공간은 막 엄청 넓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안에 공간이 깊어가지고 물건을 적재하고 내리는 거는 수월하겠지만은 이 폭 자체가 좁아서 약간 좀 SUV라든지 해치백에 비해서는 트렁크 공간은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도 궁금해하잖아요. 주행 가는 거리는 아마 400km 정도 될 것 같고, 싱글 모터가 한 62kWh 배터리가 들어가고, 듀얼 모터가 82kWh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충전 시스템은 800V에 한 150kW까지는 아마 받쳐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고속 충전까지는 되고 10
60%에서 80%까지 20분이나 뭐 30분 정도의 충전 시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충전 시간은 조금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요 자세한 스펙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내 한번 볼까요? 자, 실내로 탑승을 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죠? 실내 디자인은 좀 독특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세로형, 가로형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버튼이 있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현대기아가 요즘에 이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버튼들을 따로 물리 버튼으로 빼놓잖아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처음에 이 디스플레이 이렇게 나왔을 때도 불편하다, 시각적으로는 좀 깔끔해 보일 수 있으나 막상 사용하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얘 좀 번거롭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비아디 실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좀 좋은 거는 세로형과 가로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치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화면도 분할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위에는 내비, 밑에는 뭐 아니면 정보, 이런 것들도 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나름 사용하는 분들에 따라서 뭐 적응을 한다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물론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뭐가 불편하냐면 막상 내가 급하게 사용했을 때 제대로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선이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듀얼로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나머지 요런 거는 되게 좋네요. 여기 보면은 기어 노브도 이렇게 지금 조그 다이얼 방식처럼 조그만하게 지금 들어가 있고, 모드 변경이나 볼륨 조절은 따로 이렇게 빼는 것도 나쁘지가 않네요. 그 회생제동 같은 패드 시프트가 따로 있지는 않고, 이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는 거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수동이냐 아니냐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고, 요거는 너무 아이디가 좋아요. 지금 보면 요거 높이 조절되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컵이 다 다르잖아요. 뭐 벤티 사이즈는 크고, 뭐 텀블럼이라든지 좀 큰 컵 같은 경우에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요 깊이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차이점은 이 BYD 실 자체가 뭐 엄청 하이엔드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석 쪽만 이렇게 조절이 되고 조수석 쪽은 따로 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이크가 있네. 이야 봐, 호시 라이거의 노래 부르는 거. 마이크가 있어요. 진짜 중국 차는 진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되게 기상천외한 기능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내 레이아웃이 되게 독특해요. 얘가 지금 다인오디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다인오디오가 아마 덴마크 건데 그 중국 회사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인오디오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오디오 음질이 되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얘가 아마 모델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12개 정도 스피커가 들어가거든요. 기본 모델은 조금 스피커가 별로 안 좋은데 12개 정도 스피커가 들어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음성 인식도 다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연동도 꽤 잘 되는 편이에요. 지금 이 딱 그 BYD C를 타면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계기판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치가 딱 봤을 때 우리가 이 계기판이 눈에 좀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 BYD C는 계기판이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게 진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운전을 했을 때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시트 포지션이 계기판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잘 눈에 들어와가지고 뭐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고, 후방 시야가 얘가 지금 세단이잖아요. 근데 뒷유리가 쿠페형처럼 이렇게 좀 내려가 있어서 후방 시야도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운전했을 때 도어 스위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도어 스위치가 좀 앞으로 가 있어가지고 문 열고 내릴 때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나는 앞유리 열고 싶은데 뒷유리를 여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고. 이거 뭘까요? 요거 카메라. 이런 아이디어는 이제 중국이 되게 좋은데, 카메라를 통해서 이게 지금 픽처가 다 되거든요. 사진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진이 저장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저장도 되고 공유도 더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녹화도 돼요. 여기 보면은 카메라 녹화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운전하다 보면은 졸음운전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막 졸고 막 졸고 막 이런데, 이 졸음운전 방지하는 카메라가 GB80이나 보면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스포티지에도 들어가 있죠. 근데 스티어링 휠 중간에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나와 있어서 시야를 조금 방해하는데, BYD C도 이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요 왼쪽에 조그맣게 카메라가 있죠. 요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가 조는지 딴짓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이쪽에 이제 공간을 따로 활용해 가지고 넣어놓은 부분은 되게 좀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열 공간은 허벅지가 좀 뜨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 보면은 이 바닥의 높이를 밑으로 많이 낮추려고 해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지상고가 또 너무 낮아지면 밑에 배터리가 있어서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하 주차장 갈 때 배터리를 쳐가지고 충격이 생기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지상고를 좀 높이는 편인데, 그러면은 이 2열이 허벅지가 떠가지고 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바닥을 좀 이제 낮추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비아디 실 같은 경우에 조금 이게 시트가 바닥이 좀 높은 편이라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바리를 이렇게 펴서 약간 이게 쩍걸람처럼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창문도 2열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안 들어갑니다. 이 모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올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루프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은 좀 프라이버시 글라스처럼 약간 어둡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막상 다 좋은 게 아니라 테슬라 타시는 분들 공감할 텐데, 이게 더울 때는 진짜 덥고 추울 땐 또 추워요. 그래서 이거 커버를 좀 안 들어놓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저는 이 시트의 가죽 질감이 좀 훌륭하네요. 그리고 이 뒤에 턱이 좀 높아서 후방 시야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자세한 거는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게 된다면 한 번 더 리뷰하는 걸로 하고, 무엇보다 좀 놀라운 건 가죽의 질감이 되게 훌륭하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직접 운전도 해볼게요. 물론 이 코스가 되게 짧아가지고 디테일한 리뷰는 안 되겠지만, 간단하게 주행하면서 주행 느낌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C를 한번 타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출시할 차가 바로 이 C이죠. 이 C의 주행 느낌, 물론 뭐 엄청 로드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슬라롬 코스를 통해서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간단하게 둘러볼 거니까 그 점 꼭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다양한 도로 환경에 얼마나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질감 없이 그냥 되게 간단하게 주행했을 때 이 차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서 느껴볼 거예요. 일단은 뭐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차들과 되게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실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은 뭘까요? 주행 가는 거리와 뭐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테스트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간단하게 그냥 주행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다 라고 정도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핸들링은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지금 슬라롬이 이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 콘과 콘 사이가 가까워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런 코스를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되게 가깝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차의 회전 반경의 그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회전 반경을 짧게 해가지고 차가 잘 선회를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것도 팔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코스도 되게 지금 짧은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비아디 C는 되게 부드럽게 선회를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했을 때 얘가 지금 전장이 거의 4,800이 넘거든요. 휠베이스만 2,900인데 꽤 긴 차예요. 물론 소나타,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타 DN8과 비교했을 때 전장은 조금 짧고 휠베이스는 얘가 좀 더 긴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전 반경, 지금 보면은 아토3가 슬라롬 코스를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토3는 소형 SUV고 얘는 중형 세단인 급이거든요. 근데 이 콘과 콘 사이가 되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선회하는 회전 반경이 되게 짧게 지금 움직여요. 이런 부분들이 이 차의 움직임과 거동성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가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거죠. 물론 여기서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다라는 건 거짓말이죠. 왜냐면은 코스 자체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짧게 좀 할 수 있는 공간이라 보니까 느낄 수 있는 거는 좀 한계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좀 속도를 올린 상태에서도 이렇게 주행했을 때 보면 꽤 빠르게, 그 다음에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면은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회전 반경이 되게 지금 턴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높은 속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회전 반경을 짧게, 여기서도 이거 한 번에 이렇게 턴 못해요. 근데도 지금 이 짧은 이 좁은 공간을 한 번에 턴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지금 이 비아디 C의 회전 반경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노멀 모드로 했는데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짧은 코스이기 때문에 뭐 무슨 제로백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근데 C이 마력이나 이런 출력이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꽤 높습니다.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마력, 그러니까 후륜 구동 기반의 200마력 정도 되고요. 듀얼 모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0마력까지 올라갑니다.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모드 차이가 바로 있어요. 이렇게 악셀을 밟았을 때 이렇게 반응 오는
이런 느낌도 바로 달라지고요. 스티어링 휠 핸들의 감도 역시도 꽤 묵직하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로드 노면 자체를 뭐 엄청나게 다양한 코스를 우리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갔을 때도 생각보다 노면 충격들을 꽤 많이 걸러주고요. 야, 진짜 좀 느껴지니, 문찬아? 회전 반경 극단적으로 짧은 거? 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핸들 돌렸는데 이게 턴이 돼요. 지금 이 코스의 이 공간이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좁아요,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도 문제 없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속도를 높여 볼게요. 높인 속도에서 과연 어떻게 이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야, 차가 좌우에 롤이 없이 꽤 안정적으로 차를 좀 눌러주죠. 속도가 어느 정도 높아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짧은 회전 반경, 여기서도 이렇게 돌렸는데 바로 돌아요, 턴이. 이야, 놀랍네요. 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 같지는 않고 싱글 모터 같긴 하거든요. 되게 이제 후륜 구동인 것 같아요. 500마력이 넘어가면은 이거보다는 더 출력이 더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지금 비 오고 저희가 코스가 되게 제한적이라서 많이 밟아볼 수 없는데, 얘가 만약에 진짜 500마력의 듀얼 모터면 제로백이 3초대가 나옵니다. 3.8초인가? 그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릴 거는 C의 이제 그 싱글 모터가 가장 잘 팔리겠죠. 왜냐면 500마력의 듀얼 모터까지는 사실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불필요한 수치인 것 같고, 한 200마력 초반의 싱글 모터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중국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비아디 C를 최초로 한번 시승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성공할까요? 저는 이 성공의 유무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글모터 기준으로 옵션과 트림 같은 거 다 기본적으로 넣어주고 4천만 원대 초반에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반응이 좋을 것 같고, 듀얼 모터에 진짜 500마력이 넘는 이 스펙이 5천만 원대에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제품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어도 결국에는 가격과 가성비가 제일 중요해요. 비아디 CL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공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다시 출시를 해가지고 스펙과 가격이 나온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 비아디 C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